모든 설득의 시작은 공감이다. 공감이다. 모든 설득의 시작은 공감이다. 에드윈 에버 블렛랜드라는 책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그보다도 더 귀중한 가르침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혹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이다. 우리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경험이 전혀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탐욕스럽다고 인식하는 대기업이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다. 약점. 전화는 우리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전문업체. 우리는 외부의 시각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규모를 갖고 있다. 나는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움을 얻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준비한다. 약점을 뒤집어라. 이게 인지한 약점에 대해서 알았다면 상대의 머릿속에서 그 취약성들을 완전히 전환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란 에이브리햄 메슬로가 1943년 자기의 논문 인간 동기 이론을 통해서 발표한 심리학 이론이다. 그는 거기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적고 있다. 가장 밑바닥에는 음식, 물, 보건자리가 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위에 안전이 있다. 이런 욕구들이 해결된 다음에야 우리는 애정과 소속감을 얻으려 간다. 그 다음은 존경, 최종적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다. 하지만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위의 단계들은 모두 의미 없는 것들이 된다. 앞서 사람들이 메인스트리 더 은행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이 브랜드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 그 회사는 어떤 단계에서 신뢰가 무너졌다. 메슬로의 자아실현 존경 욕구는 여러 가지를 디스크를 하지 말라. 당신의 스토리를 다함으로써 당신만이 가진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옆에서 유행하는 것을 끼고 맞추려고 하지 마라. 몇 년 전에 생수가 유행한다고 또 맥주를 덜 마시게 되자 맥주 회사 쿠어스는 탄산수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쿠어스가 만든 탄산수를 은치 아니했다. 라면 몸에 좋은 선택을 한다는 느낌과 연결되지를 못했다. 상대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라. 상대의, 그렇지. 내가 방금 말한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우리는 많은 약점을 찾고 또 그것을 강점으로 바꿀 많은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을 당신의 설득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선시해야 할까? 나에 대한 360도 평가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거기에는 해결이 필요한 분야가 4개 있었다. 상대의 우선순위, 결국 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제 정신이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라거나 사무실에 누구보다 늦게 남아있는 나인데 늦게 출근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니 어이가 없다. 라고 말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 물론 나도 방어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눈을 통해 나를,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그들의 인식에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알리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킨다는 거죠. 당신만이 가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라. 지금 우리는 소량 생산을 선호하고 수제품을 좋아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사람들이 인근에서 생산된
장인 정신이 깃든 유기농 먹거리를 원한다. 이런 말들은 혁신의 정반대 쪽에 있다. 너의 약점을 존중하라. 약점. 너의 약점을 존중하라. 깨달을 수 있도록. 첫째, 사람들은 이미 나를 리더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박수를 치기는 이르다. 그들은 나를 좋지 못한 리더로 인식했다.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리더로 말이다. 둘째, 사람들은 내가 태만하다고 생각했다. 사무실에 늦게 나타나는 때가 잦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들은 나를 프레젠테이션하는 잘하는 사람이나 선구적인 사상가로 생각지 않았다. 넷째, 사람들은 내가 외모, 다른 비도덕적인 활동을 이용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피드백을 받자마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상상을 금세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곧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라. 피드백은 전형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나는 성진을 원합니다. 나는 연봉 인상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스스로 나에게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피드백을 받아들이라. 내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바를 헤아린다. 누군가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부모에게 이런 충고를 들은 기억이 있지 않나?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서비스 업체가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애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안 됩니다. 애플처럼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멋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약점의 인정이 변화의 시작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중에서 미국 최고의 상업은행 중 하나로 꼽히는 유명은행이 있었다. 이 은행을 메인스트리트 은행이라고 부르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우리는 당좌 예금 계좌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홈 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디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서 타깃 소비자의 소비와 저축 습관을 상세히 파악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 말이 그들에게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느낄 만한 것이 없었고, 게다가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은 당장 해법을 원했다. 트럼프가 다시 일을 하고 싶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원하며 많은 일자리를 해외로 빠져나가게 놓아둔 지금의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되짚어주자 그들은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취약성이다. 경험 없이 공지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점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 기존 브랜드의 사용을 중단하고 신생회사의 브랜드를 이용해보라고 권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편이 낫다. 여성으로서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 인정을 회사에 로비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변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이 왜 장점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엉망인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선 회사가 놓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취약성을 어떻게 사용하면 상대에게 거짓으로 들리지 않게 하면서도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운동 동안에 주장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든 아니든 내 영국에 따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로부터 진정성이 있고 여과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는 자신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추가적으로 나는 경제에 또해서
미처 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트럼프의 연설을 분석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가 아니었다. 그런 말들은 그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느낄 만한 것이 없었고, 그런데 팩트가 아닌 스토리 상대로 움직여 내가 들었던 말들을 또 내가 가장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가장 큰 약점이 되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어야 마땅한 것들이었다. 나에게는 늘 키가 작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충동적이며 못생기고 손모습 같고 어리석고 반항적이고 괴짜에 정신이 나간 애 같다는 꼬리표가 붙고는 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최대 강점들이 되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공했다. 말하는 상대가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를 더 이어갈 수가 없다. 생각하고 상황이나 사람을 저버린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상대를 꿈을 행동으로 바꿔라. 당신의 가장 큰 최고의 가장 대담한 바람은 무엇인가?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라. 그렇다. 이것은 아날로그적인 활동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는 직접 손으로 기록하는 물리적인 활동이 타이핑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두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이제 적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유를 가진다. 시간을 두고 처음의 대답을 보자.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는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시각화한다. 쑥스럽고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때에 나는 성공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든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혹은 가까운지를 알 수 있도록 성공을 가늠할 방법을 파악한다. 성공. 제품이라면 당신이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거나 당신이 맡은 어떤 물건을 SC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엇을 성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들어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섯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자 그렇다. 회사라면 그 척도는 회사의 평판을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역전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조직 문화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는 일인 경우에는 내부적인 평가가 성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비언가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이직률이 얼마나 높은가? 직업에 만족한다고 언급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이에 따라서 달성할 목표와 척도를 설정하라. 나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든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적어둔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설득의 폭풍 속에서 당신의 북극성이 되어줄 것이다. 북극성, 인도 해준다 이 말이죠. 천마디보다 강력한 한계의 이미지. 시각적인 언어는 당신의 기둥들 중 하나를 상대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심어놓는 역할을 한다. 어떤 진술이 보다 명확한 그림을 만드는가? 저는 뛰어난 편집자입니다. 인가? 아니면 제게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 쓰고 3번 편집한다. 입니까? 입니다. 인가? 저는 뛰어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인가? 아니면 저는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확인 표시가 되지 않는 한 사무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가? 같은 것인가? 심부르 역할, 차별화 혹은 뒤집기.
심벌이 거대 서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때는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수행하게 된다. 심벌은 경쟁자로 가득한 시장에서 당신을 차별화하려 할 때 혹은 평판을 회복시키려 할 때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지 기억에 남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범주를 모두 분석하고 이후에 당신의 심벌을 어떻게 찾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내는 말이 아닌 이미지에 끌린다. 내는 이미지에 끌린다.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새 기둥과 거대 서사를 합시다. 사업으로 가기에 앞서 이 모든 것을 합쳐놓으면 어떤 모습인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다. 거대 서사는 변화를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 설득은 마케팅이나 광고보다 오래 지속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다. 2015년 생활용품 브랜드 Always 여자아이처럼이라는 광고를 시작했다. 이 광고는 대단히 강력한 질문을 던졌다. 몇 살부터 여자아이처럼이란 말이 모욕이 되는가? 2014년 겐티는 강렬하게 빛난다. 메시지를 내어서 여성들의 사과하는 습관을 멈추는데 초점을 맞춘 광고를 시작했다. 베탄의 광고는 항상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여성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 이 브랜드가 광고를 통해서 헤어 제품을 얼마나 더 많이 판매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서사를 진화시켜라. 불변의 거대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공적인 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비 인형이다. 바비 인형이 생겨난 이래 대부분의 여성들은 바비 인형과 함께 성장했다. 바비는 큰 사랑을 받는 브랜드였다. 하지만 바비 인형 제조사인 마텔은 최근에 바비 인형이 여성을 상품화한다거나 여자아이들에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여성상을 조이고 있다는 등의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바비와 함께 있네요. 꼭 매끈한 표현의 모습으로 어떻든 설득을 해서 벌금을 피하고 싶다면 판지가 끈으로 묶여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입주자는 언제나 교정을 잘 지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간 안내들을 엘리베이터와 지하실에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건물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직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신과 지지자들을 쉽게 따라하고 반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2단계.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단 하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기둥을 요약한 문장을 보면서 당신이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들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감세.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에게 여유, 장감이 더 생기게.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면 기업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의 예. 기존어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무엇을 의미하나? 바뀌는 당신이 선택한 의사와 병원은 프리미엄. 뭔가 특별하게 돈이 더 드는 것인가? 월 지급금이 있어? 임상 지침. 어떤 병원을 말하나? 치료 지침으로 해서 3단계. 문장을 3개의 목록, 핵심, 감정과 대조한다. 이제 입증사항을 모두 나열하고 분류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서 당신의 설득 상대로부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정리해 냈다. 다음 단계는
세 가지 설득 준비 목록을 보면서 이 새로운 문장이 장의를 강화하지는 않는지, 정말 타깃 고객에게 중요한지,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고객의 장애, 당신의 거대의 서사시 그들의 장애를 강화하지는 않는가? 고객의 니즈, 당신의 거대의 서사가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나?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거대의 서사가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 것과 합치하나? 다음 단계는 내가 이용하는 핵심 감정은 뭔가? 우리는 기후변화 회의론, 여기서 열의가 고무되는 느낌을 받기를 원했다. 이 단계에서는 핵심은 다 4단계에서 4P를 통해서 테스트한다. 이것이 타당한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당신이 어디에 표를 던졌던 여기서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이것을 이기기 거의 불가능한 거대한 서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의 거대 서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희망과 변화였다. 그것도 대단히 강력한 서사다. 레이건의 거대 서사는 미국의 아침이었다. 2016년 선에서 효과면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견딜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사례가 중요한 것 이유는 사람들을 설득한 사람들 당신의 전도사로 거대한 서사의 힘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대 서사를 말하는 5단계는 5단계에서 기둥들을 요약하는 한 문장을 쓴다. 요약을 한마디로 우리는 환자를 구하는 치료과 치료법을 찾는 일을 우선으로 삼는다. 이렇게 같은 단어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 회사는 한 의료기기 업체의 의뢰를 받았다. 흉부외과 의사들을 섭외해서 새로운 판막 치환술로 전환케 하는 일이었다. 이 회사가 발명한 제품 이전에는 두 종류의 판막이 있었다. 하나는 조직 판막이었고 하나는 금속 판막이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었다. 주로 소나 돼지의 판막으로 만드는 조직 판막은 빨리 마모되기 때문에 10년 정도에 한 번씩 재수술을 해야 한다. 금속 판막은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항응고제 복용에도 자체적인 위험이 따른다. 정치의 거대 서사가 담길 때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알려주고 싶은지 때문에 정작 대중의 마음은 울리지 못하는 거대 서사를 건드리는 틈물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특히 정치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나는 전문 케이블 방송에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수없이 내놓았다. 나만의 설득 기술을 만들어라. 이제 설득 계획의 초안이 마련됐다. 이것이 당신의 토대 출발점이나 하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브랜디의 거대의 서사가 담길 때